홍명보 감독의 패배 후의 태도와 기자회견 내용이 더 논란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은 것, 왜 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답변하는 것, 주머니에 손을 넣고 퇴장을 하는 모든 행동, 애티튜드, 메시지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저희 채널의 기자가 홍 감독을 만났는데요. 억울한 건 없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억울한 건 별로 없어요. 억울한 건 없고 제가 감독이고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결과가 나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공항에서나 기자회견에서 이런 데서 좀 말씀을 아끼셨잖아요. 말을 아낀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그 전에 했고 질문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제 질문 내용이 거의 이제 그 경기나 이런 거니까 그거는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게 미리 써오신 것 좀 있어서 말씀하시고 그거는 제가 밤새도록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써온 거. 국민들이 뭐 저한테 뭐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그냥 경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다 이제 제가 멕시코전 끝나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 기자회견문은 밤새 미리 써온 거다라고 홍 감독은 얘기했습니다. 사실 홍 감독도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경기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고 사퇴하는 건 감독의 책임이고 내가 억울할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만 기자가 계속 묻는 건 왜 더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 앞에 보이지 못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한 홍 감독의 입장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도대체 왜 뺐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닐까요? 마지막 경기에서 가장 잘하는 손흥민을 왜 전반 내내 벤치에 앉혀두느냐? 일각에서 혹시 고대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손흥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그 질문에 대해서 홍 감독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경기를 해야 되는 이런 모델이나 이런 거는 명확한 거죠. 그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코칭 스태프가 회의를 해서 다 한 거죠. 그리고 일단 선수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감독이 이제 책임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처음부터 잘됐다 잘못됐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 못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오용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손흥민을 빼고 오용규가 들어가지고 결승골을 넣고 이제 그건 몰랐잖아요. 그 다음에 손흥민을 빼고 했지만 그때는 또 안 됐잖아요. 잘 되면 좋은 감독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좋지 않은 거죠. 자, 이 대목 결과가 이런 걸 어떡하겠냐라는 얘기였는데 그래도 쭉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 표현님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질 줄 몰랐고 그래도 제일 잘하는 손흥민을 좀 전반부터 풀어놨으면 경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사실은 홍 감독이랑 같이 2002년에 월드컵을 뛰었던 그때 당시 사강 씨나 동료들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조기 축구를 즐긴 저로서는 이번에 아 그럼 축구 전문가. 축구 전문가로 말씀드리면 아쉽죠. 이제 32강도 못 네. 가고 저렇게 경우의 수만 따지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들 앞에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사실은 분노한 국민들에게는 정말 예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묻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하는 거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변명이나 어떤 설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 감독은 그렇게 잘 싸우고 브라질에 졌는데도 90도로 인사하고 그렇죠. 감독의 부족함이다라고 겸손하게 그렇죠. 잘못한 모습 대비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주인인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애티튜드가 좋아야 되고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홍명보 감독 뭐 편들면 욕을 좀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감독으로서 또 어떤 무능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당신이 실력이 없지 않느냐 이건 질타할 수 있어도 누구를 넣고 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독이 사실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과도하게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축협의 운영에서 사실 비롯된 문제예요. 축협에서 굉장히 어떤 대학교의 파벌로 움직이고 파벌 싸움이 심하고 그래서 감독도 이런 사람이 선정되고 그럼 그 감독이 누구 선수만 쓴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그런데 조금 무능과 의도적으로 누굴 빼고 한 문제는 조금 구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애터투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는 정확히 하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 축협 청문회가 열리냐라는 대목도 관심 사항입니다. 민주당 대한축구협회 상대 청문회 추진 홍명보 감독 증인 채택 예고하고 있는데 홍 감독이 미국으로 떠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홍명보 미국행.
할 얘기는 있지만 언젠간 얘기가 잘 나올 것. 선수단 내 내분 없었다. 귀국 날짜는 언제 모른다. 귀국 이틀 만에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청문회를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한다 해도 양 변호사님, 홍 감독은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뭐 해외에 있다는 걸 이유로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사실 뭐 지금 물론 이제 경찰에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뭐 수사기관에서 부르는 건 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국회에서 뭐 있을 뭐 국정조사나 그런 거는 이제 해외에 있는 걸 이유로 불출석할 수 있고요. 사실 그래서 뭐 도피성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LA에 이제 자택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사실 근데 이제 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뭐 홍명보 감독이나 아니면 뭐 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같은 경우가 성실하게 답변도 해야 되고 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대한축구협회 예산 1년에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0억은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국민 세금으로 한 300억 이상씩 축구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열망과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이 정부 지원, 그러니까 국민 세금 지원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네. 그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대 누적으로 하면 거의 한 6천억, 7천억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구협회에 대한 뭐 감사나 문제가 있으면은 지적할 수 있고 특히 최근에 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약간 위협한 절차가 있었다는 건 판결로 이미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홍명보 감독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명보 전 감독이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출국했습니다. 가족들이 거주하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우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채널A 취재진을 만나서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귀국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또 입장을 밝힌 홍명보 전 감독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쵸. 여기까지. 그리고 저는 채널에 있는 김채연 기자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 때문에 국민들한테 하고 계시는데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억울한 거 별로 없어요. 억울한 거 없고 제가 감독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물론 이런 준비 과정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건 없고 일단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홍명보 감독의 귀국 후 첫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자, 홍 전 감독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비난, 비판에 대해선 억울한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진용 기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이 인터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홍 전 감독이 취재진의 질문에 피하지 않고 답변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질의응답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홍 전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 억울한 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직접 내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죠. 그래서 억울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감독으로서 책임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입니다. 책임지는 방식이 어떤 식이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퇴를 했지 않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아니라 사실 과거에 어떤 과오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 축구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이러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선 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 답변만 놓고 봤을 때는 억울한 건 없고 감독으로서 책임지는 게 맞다. 앞서 본인이 사퇴 변에 했던 얘기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결국 정말로 본인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홍명보 전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사직서를 수리를 했는지 그렇다면 자녀 연봉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정되는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런 본인의 거취를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는 것도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 전 감독, 이 축구 팬들의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이 자세,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좀 더 물어봤습니다. 공항에서나 기자회견에서 이런 데서 좀 말씀을 아끼셨잖아요. 말을 아낀 게 아니라 제가 할 얘기는 다 그 전에 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얘기한 거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게 미리 써오신 것 좀 읽어서 말씀하시고. 그거는 제가 밤새도록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써온 거. 질문들을 또 이렇게 역으로 받지는 않으셨다 보니까 이제 또 궁금하신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질문들도. 그것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기자들하고 다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국민들이 뭐 저한테 뭐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그냥 경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다 이제 제가 멕시코전 끝나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 밤새 쓴 입장문이었다. 국민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반문도 했는데 경기에 대해선 이 남아공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남아공전 패배 이후에 홍정 감독 뭐라고 했는지 시계를 한번 돌려볼까요? 패배 원인을 못 찾았다. 왜 이런 경기력이 나왔는지 솔직히 당황스럽다. 우리 국민들, 우리 팬들 다 기억할 겁니다. 글쎄요. 자, 이미 다 말했다고 하기엔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반 프로팀 감독도 아닌데 국가대표 감독이면 조금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네.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국가대표 감독. 네. 그리고 지금 팬들의 어떤 상황, 팬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가 있겠냐. 궁금한 게 많아서 저희도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 국가대표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선수단이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땐 선수단의 공을 돌리고 그 영광을 함께 할 수도 있는 자리죠. 근데 이번 그 월드컵에서는 누가 뭐래도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였고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구사했던 그 전술이 과연 최적의 전략이었느냐? 이거 일반 아마추어 축구 동호회에서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 전술을 유지했고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어떤 해법을 내지 못했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임과 함께 본인이 생각했었던 패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운 거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고액의 연봉을 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책임과 함께 그러한 설명을 함께 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홍명보 전 감독이 좀 가볍게 본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또 이 전술 그리고 이 선수 기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홍명보 전 감독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 처음부터 잘됐다 잘못됐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 못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오형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손흥민을 빼고 오형규가 들어가지고 결승골을 넣고 이제 그건 몰랐잖아요.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손흥민을 빼고 했지만 그때는 또 안 됐잖아요. 그냥 저희가 이게 축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감독이 힘든 게 뭐냐면 이 안에다 구현을 시켜야 되거든요. 경기장에. 근데 그게 잘 되면은 잘 되면 좋은 감독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좋지 않은 거죠. 결과 그런 거예요. 체코전 얘기를 좀 한 것 같네요. 손흥민 선수와 교체된 오형규 선수가 골 넣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선훈 대변인님 제가 이런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제 이 인터뷰가 회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홍명보 전 감독이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걸 보면 뭔가 계속 결과론적으로 내가 욕을 먹는 거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다.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비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해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지점에서 아마 국민들과 많은 축구 팬들이랑 약간의 좀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과가 좋았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뭐 비난,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어쨌든 결과가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그 결과를 국민들이나 축구 팬들이 약간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장에서 뭐 배제됐는지, 왜 이런 전략과 전술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은 축구협회 자체가 만약에 이제 프로 구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과 아니면 축구 팬들 본인들과 조금 관심 있는 분들과 이제 다 상황들을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명보 감독은 그러한 과정이 모두가 지금 국민들과 축구 팬들이 열받아하는 게
단순히 내가 경기에 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이겼으면은 뭐 그런 비난 안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시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뭐 그 언론을 대하는 태도, 뭐 기자회견에서에 대해서 뭐 질의응답을 안 받고 뭐 그런 것들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지금 회피하는구나,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 결과도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이야기 안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러한 반응들은 억울해 보여서 뭔가 변명하고 회피하는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의견을 좀 보태보자면 네.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억울할 게 없다고 하는데 체코전 얘기를 계속 꺼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긴 경기도 있는데 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진 경기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조별리그라는 건 3경기입니다. 흐름, 빌드업 과정이 있죠. 첫 경기에서 이겼으면은 이것을 또 교훈 삼아서 다음 경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멕시코전에서 지면서 더 나빴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조정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더 나빠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넣고 빼고 그리고 인물을 넣고 뺐을 때마다 전략 전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각 선수들마다 가진 역량과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묻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본인은 얘기할 거 다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했을지언정 정말 대중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국민들이 저한테 궁금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입장이죠. 그들과 받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다 얘기가 됐다. 이 얘기인즉 사전에 안 받는 것으로 다 조율이 끝났다는 식의 얘기인데 어떤 기자가 우리 질의응답 안 하겠습니까? 라고 먼저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 그런 얘기가 사전 조율이 있었다면은 협회 차원에서 감독 차원에서 그럴 수 있냐는 제안이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기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 협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안 받은 것이다라고 정확한 설명이 나와야지 사전에 그렇게 하기로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코 답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종호 의원의 주장을 통해서요. 선수들 사이에 내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손흥민 선수의 이 병역 특례를 뭔가 조롱하는 듯한 당시 취재진의 발언이 갈등의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보이콧을 했는데 당시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모았는데 이 선수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널의 취재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알려졌는데 체코전 직전에 진행됐던 황희찬 선수의 인터뷰가 갈등의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희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장면들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다듬어서 매 경기마다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은 계속 주장인 겁니다. 한 관계자, 축구 계의 관계자의 주장인데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이런 논란의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선수들이 인터뷰 보이콧을 약속했는데 이 손흥민, 이재성, 이 고참 선수들이 모두 동의했고 다른 선수들도 반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황희찬, 황인범 선수가 뭐 인터뷰에 응했고 이에 또 다른 선수들의 불만이 시작됐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양지민 변호사님, 뭔가 내부에 9위 라인, 뭐 96 라인 이렇게도 부르던데요. 축구계 팬들은요. 뭔가 충돌이 있었다. 선수단들의 갈등이 원인이 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내부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정황이라든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일부 뭐 취재진들의 좀 조롱 섞인 발언이 이렇게 외부로 공개되는 일이 있었고 이 부분이 있은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주장으로서 충분히 인터뷰에도 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과 그 직후에도 다 이제 보이콧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선수단의 인터뷰가 나오게 된 그 시작이 이 황희찬 선수와 이 황인범 선수가 인터뷰에 응하면서부터였기 때문에 사실상의 96 라인과 92 라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는 홍명보 전 감독이 인터뷰를 빨리 시작을 해라, 보이콧을
해제하라라는 이제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갈등이 더 불거지게 된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경기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보이콧을 좀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걸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의 보이콧 의도라든지 그러한 의지가 좀 있었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후배 선수들이 그걸 깨고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소한 것 가지고도 갈등이 생기고 서로 이제 좀 다른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한 마음이 되어서 축구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결과론적인 그런 해석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부 갈등설이 이렇게 제기되는 가운데 다수의 선수들은 현재까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부 갈등설, 선수들 사이의 이견. 자, 홍명보 감독은요, 귀국 이후에 지인들을 만나서요,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자, 이런 거죠. 나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수들끼리의 어떤 인터뷰 보이콧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나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인터뷰를 하라 마라 할 상황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수단 내 불화는 없었다는 게 홍 전 감독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들 잘 하려고 했고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날씨는 덥고 몸이 안 나가고 했을 뿐이다. 인터뷰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게 경기력으로 이어진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요, 어떤 내부적인 다툼 논란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인들을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홍 감독이 어느 정도의 내부는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읽힙니다. 나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아하. 어떤 문제가 없으면은 개입하고 말고 여부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개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한 건 아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라 마라 할 상황도 아니었다. 즉, 그 인터뷰 관련해서도 분명 안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만약에 불거지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최고의 선수들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도 선후배 관계는 있겠지만 각자의 자존심과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조율해주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코칭 스태프과 감독의 역할인 겁니다. 실제로 이 동아일보 보도의 토대로 한다면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결코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출국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이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2번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없었다. 그 얘기는 개별적으로는 무언가 다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 몇몇 언론을 통해 나오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일맥상통하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언가 안에 잡음은 있었는데 그걸 내가 굳이 개입하진 않았다. 결국 그렇게 감독이 원팀으로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을 기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결국은 또 다른 잡음이 나온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대표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수단 내부 분위기에 대해선 선수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있긴 있었다는 듯한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확인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직 결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진용 기자 얘기한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어제 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선 지금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추진 중인 가운데 출국을 한 터라서 양재인 변호사님,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뒷말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문체위에서 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증인 채택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2024년에도 좀 한 차례 좀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캐 묻겠다. 그리고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지원금이 실제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하고 있었던 상황에 이렇게 LA로 돌연 출국해버린
버리는 모습이 또 언론 취재진에 의해서 포착이 되다 보니까 더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출국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국 날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만하시죠라고 하면서 이제 출국을 했거든요. 그걸 모자라고 한다면 이제 뭐 증인 채택이 되더라도 실제 출석의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건으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한데 이러한 수사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국민적인 의혹 내지는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홍 감독의 출국 이후 뭐 그냥 간 건 아닙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이 보도가 됐습니다. 취재를 통해서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축구협회와 홍 감독 측 이 복수 관계자의 말인데요. LA로 가는 건 다 계획이 됐던 일입니다. 홍 전 감독의 자택이 LA에 있다고 해요. 가족 모두 LA에서 지내고 있고 월드컵 이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간 것뿐이지 일각에서의 그런 의심 섞인 눈초리 안 보내주셔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래 대변인님. 네. 뭐 오겠죠? 그래도 청문회에서 만약에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국가대표, 나라의 대표였던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오겠죠 뭐. 홍명보 감독이 2002년에 4강 신화를 쓴 이후에 2002년, 3년 시즌을 아마 LA 갤럭시라는 프로 축구단에서 활동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택이 LA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어쨌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책임지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기간이 굉장히 내년 아시안컵까지였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감독으로서 그냥 사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떤 일이든 인수인계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후임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홍명보 전 감독도 만약에 청문회가 있다면 청문회에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정해지지는 아직 않았으니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이 본인에게 지금 일고 있는 국민적인 어떤 원망, 분노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당연히 해외에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일정이 조율이 된다면 참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걸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권에선 백서를 자주 쓰는데 이 월드컵 백서라도 써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홍명보 감독도 그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청문회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열릴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양재인 변호사님, 어제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홍 전 감독을 고발을 했더라고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민단체가 얘기한 거니까요. 능력 대비 과한 연봉을 받아서 축구협회에 손해를 끼쳤다. 자, 이런 혐의, 이런 걸로 고발이 됐는데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면 이게 정말 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직권 남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좀 뭐 이러한 고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감정적인 이해는 갑니다. 근데 다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상 배임이 성립을 하려면 내가 어떠한 단체 아니면 조직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금전적인 손실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고의를 가지고 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홍명보 전 감독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연봉을 수령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연봉 책정의 기준이 적합했냐 아니냐를 변론으로 하고라도 법적으로 그것도 형사적인 책임으로까지 묻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홍명보 전 감독이 다른 비교되는 감독들, 전 감독들에 비해서 연봉이 2배 이상 차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앞으로의 감독 선임에 있어서 연봉 책정은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마련을 할지 혹시나 과책정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 발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합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뭐 축구협회에 대한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축구대표팀 감독이죠. 모리아스 감독이 귀국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다시 귀국을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ライバルとしても、そして、友人としても、お付き合い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中で、過去最悪っていうこと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もう本当に国のために、ホン・ビョンボさんをはじめとする、スタッフや選手が本当に国のために、頑張ってきたということも、考えていただいて、賞賛もあってもいいのかなと思います。 뭐 다른 나라 감독이니까요. 지금 보니까 모리아스 감독이 뭐 친분이 있었나 봐요. 홍 전 감독이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인데 홍 전 감독도 열심히 싸우지 않았냐? 좀 칭찬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라이벌로서도 친구로서도 친분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역대 최악은 아니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축구계에 함께 몸담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 질문이 나온 자리가 일본 국가대표 귀국 기자회견이었다는 거죠. 저 자리에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정도로 이번 한국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꽤 많다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의 답변은 굉장히 원론적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 원론적인 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뼈아프다는 거죠. 뭐냐면은 지도자가 눈앞에 있는 선수를 더 좋은 선수로 성장시키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다라는 게 모리아스 감독의 생각인데 네. 실제로 이번 3번의 조별리그를 겪으면서 홍명보 감독에게 과연 국민들이 그 같은 열정을 느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리기 때문에 저렇게 일본 감독에게도 관련된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축구계 정말 시끄럽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지켜봐 보겠습니다.